안녕하세요. 과거의 심판사, 현재는 이혼 재판신 혜성 변호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계속 올렸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법무법인 유루를 옮긴 다음에는 정말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계속 해야지 하면서도 하루하루 미루다 보니까 벌써 몇 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며칠 전에 정말 세계 이혼 판결이 대법원에서 결론이 났죠. 그래서 그 사건 워낙 또 제가 판사일 때 관여를 하기도 했었고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보던 사건이어서 그 사건 선고 난 걸 계기로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20억 원의 위자료는 확정을 시켰고, 그리고 재산분할 관련해서는 파기환송을 했죠. 항소심 판결 난 직후에 아마 저 아시는 분들은 다 저한테서 한 번씩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소심 판결 보고 제가 이거는 분명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었고, 여러 기자님들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 예상대로 역시 파기환송이 되기는 했습니다. 이번 판결 여러모로 진짜 이혼 사건의 쟁점을 많이 담고 있는 사건이에요. 우선은 위자료 얘기부터 해볼까요? 확정된 위자료 20억 원. 여태까지 이혼 사건에 있어서의 위자료는 사실 제가 판사로 근무할 때까지만 해도 최대 3천만 원 정도였고,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래도 좀 올라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조금씩 올라가긴 했어도 그래도 지금 맥스 한 5천 정도인 것 같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확 올리기는 어렵다 보니까 조금씩 올라간 게 그래도 그 정도 결과였습니다. 그걸 그렇게 갑자기 확 올릴 수 없는 이유는 위자료라는 게 이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어떤 배상이다 보니까 이혼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살해한 경우, 다치게 한 경우, 이런 모든 경우에도 위자료가 들어가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람 사망에 대해서도 한 1억 정도 위자료가 인정이 될까?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혼 사건의 위자료만 확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혼인 과정에서 힘든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혼만 딱 이렇게 위자료를 확 올리기는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천에서 5천 맥스가 그 정도로 형성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어쨌든 이례적으로 항소심에서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판결을 했고, 그걸 대법원에서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부정행위도 있었지만 사실 그 이후의 정황들이 조금 더 노정 원장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정황들이 좀 더 있었잖아요. 혼외자가 탄생을 했고, 사실 전 국민이 모두가 알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정신적 고통이 남들보다는 조금 더 크다는 점도 감안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가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다. 이걸 조금 확 올리는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 이런 결단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그걸 대법원이 이제 20억 원을 확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사실 그것도 있어요. 그 이전에 이미 김영 씨의 위자료 판결도 있었잖아요. 20억. 그리고 그게 확정이 됐고 바로 지급을 해버렸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배우자와 이제 부정행위 상대방의 위자료는 배우자가 조금 더 높은 게 일반적이에요. 사실 당연하죠. 배우자가 더 나쁘죠. 그 부정행위 상대방보다는 배우자가 더 나쁘다고 판단이 돼야 되니까 그 둘에 대한 위자료를 놓고 봤을 때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가 높은 경우가 더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씨의 위자료가 똑같이 20억 원으로 판결이 났어요. 근데 사건은 별도로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사건은 상고돼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김희영 씨는 위자료 그냥 받아들이고 확정시키고 그리고 그대로 바로 지급을 했죠, 20억 원을. 그런데 이걸 대법원에서 최태원 회장의 위자료를 다시 그거보다 낮다고 판단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미 그 부정행위 상대방의 위자료가 확정이 된 이상 여기서 대법원이 파기를 해버리면 그럼 최태원 회장의 위자료가 더 낮춰지는 결론이 되는데, 그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이잖아요. 이례적인 거액의 위자료가 확정이 된 건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대법원이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확정시켰고, 그건 이제 앞으로의 이혼 사건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래도 이제 판사들이 다른 사건들과의 어떤 형평, 나만 너무 이렇게 튀는 위자료 판결을 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심정적으로는 더 큰 거액의 위자료를 하고 싶어도 좀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20억 원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준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하급심에서도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사건에 따라서는 5천만 원 이상의 조금 더 거액의 위자료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대체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쪽은 대법원의 판결이 조금 더 이제 실질적으로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재산분할 얘기해 볼까요? 1심과 2심의 판단이 굉장히 달랐었죠. 1심에서는 665억 판결을 했었고 항소심에서는 1조 3,880억 판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비율은 1심은 오히려 5대5를 인정했고 항소심은 65대 35를 인정했어요. 항소심의 재산분할 비율이 더 낮았죠. 그런데 금액은 비교할 수도 없게 커졌죠. 그 이유는 1심에서 이제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던 SK의 지배 주식을 분할대상 재산이 아니다. 그 최태원 회장의 특유 재산이다 라고 해서 완전히 다 빼버리고 나머지 재산 1,500억에 대해서만 5대5로 나눠 가지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항소심에서는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주식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항소심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키고 대신 그러면은 몇 조 단위로 재산이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대5로 하면 너무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65대 35 분할 비율을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도 훨씬 많은 그 재산분할금이 나왔었죠. 대법원에서는 일단은 주식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뀌지 않을 것 같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이혼 사건에 있어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대법원이 파기한 거는 결국 분할 비율이죠. 네, 항소심에서 35%를 인정한 게 너무 과다하다는 취지입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항소심에서 저는 제 예상으로는 20% 이하로 판결이 났으면 확정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찌됐건 항소심에서는 사람마다 이제 판사마다 가치관과 그런 건 모두 다르니까요. 항소심에서는 노관장의 기여도를 훨씬 높게 인정을 해서 35%로 잡았고 대법원에서는 이제 노관장의 그 기여도가 그만큼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면서 가장 큰 이유로 이제 그 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자금이 비자금이다. 불법 자금이었다. 불법적인 돈이기 때문에 그 불법적인 돈이 재산에 흘러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런 기여도, 법적인 보호를 받는 기여도로 인정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이유들도 몇 가지 덧붙이긴 했는데 어쨌든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였죠. 지금까지는 기여도를 판단할 때 돈은 돈이니까 그 돈의 성격을 보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돈의 성격에 따라서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낸 거죠. 이런 이제 돈의 성격을 따지게 된 게 실무에서도 과연 큰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기자님들도 문의 많이 주시고 했는데요. 사실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예, 거액의 자금이 지원됐고 그것이 어느 정도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돈의 성격이 명백히 불법적인 수익이었던 경우는 사실 상정하기 어렵잖아요. 저희 주변에선 정말 찾아보기 힘든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거 자체가 이 대법원의 판단이 지금 수많은 이혼 사건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오히려 영향을 미친다면 아까 말씀드린 20억 원의 위자료가 확정된 거 그게 더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한 이유는 사실은 저는 이제 35%의 분할 비율이 과다하다는 어떤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거기에 이제 법리적인 문제점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 비율이 조금 더 낮았다면 그래도 조금 합리적인 어떤 금액이었다면 좀 확정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세계 이혼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 최태원 회장과 노수원 관장의 이혼 사건에 관해서 파기환송된 상고심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결국 분할 비율을 쟁점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항소심이 과연 어느 정도의 분할 비율을 잡을지 저도 굉장히 관심 가지고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심판, 이혼 재판의 신 혜성 변호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